금리가 오르면 식당, 모텔이 줄 폐업한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식당이나 모텔이 줄 폐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식당이나 모텔은요, 규모가 꽤 있는 기업을 말해요. 왜냐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외감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외감 기업 17,827곳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식당업을 하거나 모텔업을 하는 외감 기업, 외부의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이니까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큰 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수 있다는 단서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21년 기준으로 일시적 한계 기업의 비중, 식당이나 모텔업에 관해서 말입니다. 모텔업에 관해서 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76.3%입니다. 76.3%. 어마어마하죠. 말이 76.3%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당이나 모텔업에서 이렇게 많은 한계 기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 중에 충격이옵니다. 이게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벌어서 대출금은 고소하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빚이 쌓여가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식당업이나 모텔업에서 76.4%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줄줄이 식당업을 하는데 모텔업을 하는데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대기업들 중에 말입니다. 뭐 가을밥상인가요? 대기업에서 운영하잖아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식당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식당업을. 모텔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76.4%가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요. 식당이나 모텔업을 하는 사람이 86.3%였어요. 올해는 2020년에는요. 2021년에는 76.4%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줄어들어서 76.4%지 지금도 위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식당이나 모텔업은 지금 위기,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사업시설관리업도 마찬가지 59.5%입니다. 적지 않죠. 부동산업도 52.2%고요. 그러니까 사업시설관리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절반 이상이 돈을 제대로 못 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제대로 못 번다. 부동산. 우리가 공인중개사 분들 많이 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52.2%가 한계 기업이니까 벌어서 대출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데가 많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업에는 여러분 이게 공인중개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배.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업종들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말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가 살자예요. 왜냐고요? 너무 비쌉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옛날에는 인테리어 할 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면 평당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요 200만 원 300만 원도 어림없다예요. 200만 원 300만 원도 어림없다. 조금 잘하려고 하면요 300만 원이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누가 인테리어를 하겠습니까?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인건비가 폭등을 했고 재료비가 폭등을 했는데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가고 100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120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2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러면 2배 오른 거예요. 2배. 인테리어가 2배 오르면 여러분 30평
정도 하려고 그러면 200만 원만 하더라도 30평 한다.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주고 누가 올수리를 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차라리 그냥 내가 도배 일부만 하고 그냥 깨끗이 해놓고 살자. 이게 일반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업시설 관리업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나아갈게요. 중소기업으로 가면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보시다시피 34.1%가 34.1%입니다. 지금 한계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가 한계기업이라는 거죠. 7개 기업. 아니, 3개 기업이 한계기업이라는 거죠. 3개 기업. 7개, 10개 중에. 7개 기업은 괜찮은데 3개 기업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일시적 한계기업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대기업은 심각해요. 30.8%. 대기업도 이래요. 대기업도. 야,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대기업까지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2020년 대비 2021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는 겁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지금 2021년에도 계속 어려움이 한창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2022년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 말입니다. 인건비랑 원자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금리까지 인상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이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한계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분 당연히 못 버틴다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답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금리 1%를 올리면 적어도 말입니다. 한계기업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955개가 늘어나고요. 2%포인트를 올리면 1700개가 늘어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7,827개 중에 말입니다. 3%포인트를 올리면 2,329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금리를 3%를 올린다고 하면 여러분 47.2%가 한계기업이 되는 거예요. 47.2%가. 결국 절반이 한계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금리 올리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계기업 수는 줄어듭니다. 1%포인트를 내리면 796개가 줄어들어서 29.6%가 되고요. 2%포인트를 내리면 1288개가 줄어들어서 26.9%로 떨어지고요. 금리를 3%포인트를 내리면 1693개가 떨어져서 줄어들어서 24.6%가 된다는 거예요. 올릴 때와 내릴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한계기업이 34.4%라는 수준입니다. 이게 적지 않죠? 이게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데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금융시장에서는요. 미국과 함께 따라가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하다. 저는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는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수출 자체가. 옛날처럼 우리 경제가 소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을 계속해 간다는 것.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경기 침체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금리 역전이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날 정도로 만약에 갔을 때 괜찮을까? 저는 오히려 외국인의 자금 이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수출에 어떤 적자 폭부터 줄여가야 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피터 님도 외국 자본 빠져나가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실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국 탈출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신용 등급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기 침체를 잡는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를 잡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우선일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금리 역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읽고 지금까지 지표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